많은 분들이 밤중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일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반복적인 야간 각성과 배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증상은 체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과 수분의 불균형, 만성염증,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과민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잦은 배뇨는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환계와 신경계의 미세한 교란이 근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조용히 진행되면서도 혈관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방광을 포함한 하부 비뇨기계의 예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누적되면 방광이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어 평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소변량에도 밤마다 강한 배뇨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밤에 물을 적게 마시거나 과일을 제한하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에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한 수면 방해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야간뇨는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게 되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감이 지속되며 집중력 저하나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기능이 점차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수면 중에 반복적인 각성이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큽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동반한 환자들에게는 야간뇨가 질병 조절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야간뇨가 단순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순환장애 혹은 만성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방광과 신장 주변을 포함한 미세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류량이 줄어들 경우 방광의 신호 전달 체계가 불안정해져 소량의 소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광 자체의 기능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며 넓은 관점에서 몸 전체의 기능 조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한 경험에 따르면 반복적인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방광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혈중 염증 수치가 기준보다 약간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공통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염분 섭취도 과도하게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의도였겠지만 실제로는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순환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내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때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은 더욱 진해지며 미세순환은 둔화됩니다. 그 결과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밤새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방광은 예민해져 잦은 배뇨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야간뇨의 원인은 단순히 수분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체내 수분과 염분, 미네랄의 미세한 불균형, 그리고 순환계의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수분 제한이 아닌 체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올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야간뇨의 원인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방광이나 신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낮에는 소변을 잘 참으면서도 밤에는 아주 적은 양만 차도 깨어나는 이유는 바로 자율신경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방광의 수축과 이완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신체는 이완 모드로 전환되지만 이때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방광이 보내는 신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주 소량의 소변에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습관 역시 신체의 물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정량의 염분은 수분을 혈관 내에 유지시키고 혈압과 전해질 농도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체내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은 더 느려지며 이로 인해 신장은 더 많이 소변을 만들어내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예민성과 전해질 불균형이 맞물리면 단순히 밤에 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야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녁 이후 물을 완전히 끊거나 자기 전에 여러 번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분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완전히 차단한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자주 깨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밤 시간대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신장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방광도 더 자주 자극을 받아 요일을 유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체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아주 소량의 천일염과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습관은 많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물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하며 자율신경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소량의 소금과 레몬을 넣는 이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인 데에는 분명한 생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을 안정시키고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돕습니다. 이는 특히 방광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방광의 긴장도를 낮추고 요일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일반적인 식사에 포함된 염분이 아니라 극히 소량의 천일염입니다. 이 소금은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고 수분이 혈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신장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려는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의 균형을 유지해 전해질 대사를 안정시키며 혈관 내피를 보호하여 만성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체내 순환과 신경계 조절, 수분 보유 능력이 동시에 개선되어 야간요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물, 소금, 레몬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 회복을 돕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전략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해 야간요가 발생한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질환으로 인해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과도한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급히 마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 중 배뇨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수면 1시간 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하며 소금은 혀끝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레몬도 얇은 슬라이스 한 조각이면 충분하며 산도가 너무 강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단기간에 기적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수년간 어긋나 있던 체내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진료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다수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이었지만 몇 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야간요뿐 아니라 손발의 차가움, 아침의 두통, 전신 피로감까지 함께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간요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증상이 아니라 전신적인 순환 문제와 만성염증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환자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무시하거나 단순한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 신호의 배경을 이해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물, 소금, 레몬이라는 작은 도구들이 바로 그 회복을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거나 가벼운 불균형을 조절할 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나친 절제나 단순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오랜 시간 누적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직전에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거나 수분만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염분이나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몸의 균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소금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혈관 내에 잘 유지되고 불필요한 신장 자극이 줄어들며 방광의 과민 반응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수면 중 자율신경계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뿐 아니라 혈류를 안정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야간요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밤에 물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야간요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의 기능 저하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 미세혈관 순환장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같은 복합적인 생리적 이상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들은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왔던 설명 중 하나는
몸은 항상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계속 깨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의 실마리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 한 잔, 소량의 소금, 그리고 얇은 레몬 한 조각이라는 이 간단한 조합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내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결과보다는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며 조화롭게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수년간 야간요로 불편을 겪은 분들 중 일부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단순히 소변 횟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손발이 덜 차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는 야간요가 단지 방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과 체내 염증, 전해질 균형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방증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잠들기 전 신체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적정량의 소금은 체내 수분이 혈관 속에 머무르게 도와줍니다. 레몬에 함유된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결국 자율신경계의 안전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조합은 매우 정밀한 생리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약물 복용 없이도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전략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올바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아주 소량의 소금과 레몬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이 습관은 단지 수면 중 소변 횟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순환계를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며 자율신경계의 과민 반응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2주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수년간 무너져 있던 균형을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이나 기계 없이 단지 생활 속 작은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마다 자주 깨어나 피로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 간단한 습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는 작은 노력이 결국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